안녕하세요.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. 아픈 사람들과 재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.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위기가 없이 이 통증이 극복되는 경우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을 잘 견뎌내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요. 오늘은 그럼 어떻게 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것을 다뤄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. 통증이 3개월 이상 또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좀 어떤 재활에 대한 그런 마음을 먹고, 그래,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계속 지내지 말고 좀 운동도 하고,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노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갑니다.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, 또 전에는 좀 할 수 있을까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죠.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이제 통증을 딱 만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? 너무 두렵죠.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렇게 통증 때문에 호되게 고생했던 경험들,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심한 고통 때문에 일상을 전혀 살 수 없었던 정말 그 고통의 순간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,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이 내 안에 어떤 큰 문제가 다시 생겼나? 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자책을 많이 해요.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렇게 재활을 하다 보면, 운동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좀 하기 힘든 그런 동작과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. 아니면은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거나 재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,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그런 후회와 자책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굉장히 좌절을 경험하죠. 내가 여기까지 진짜 고생해서 힘들게 왔는데 이게 또 이 한순간에 또 이게 무너지는구나.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나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하기가 싫다, 너무 힘들다 하고 이렇게 이제 무력해지는 그러한 이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.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. 재활하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통증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.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예견될 수 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걸 경험할 때, 갑작스러운 통증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반응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제 그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따르는 반응은 이제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고통 때문에 더 깊은 고통으로 빠질 것인지, 아니면 그 고통을 딛고 또다시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갈지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통증이 갑자기 심해질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. 첫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팠을까를 떠올려 보시면 그 대체로 어떤 활동들이 떠오를 거예요.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, 그때 그 차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, 그때 그 움직임, 그 운동은 내가 피했어야 되는데, 이런 생각들이 되게 들 텐데, 그러면 다시 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사실 만성통증은요, 약간 주기성을 띠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통증이 좀 완화되는 시기가 있고, 또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픔과 이 완화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, 어쩌면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어쩌면 아파야 될 시기가 한번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뭘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. 그런데 내가 뭘 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동작과 활동들은 다시 또 그걸 하기가 상당히 두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. 만일에 여러분이 뭘 해서 무리를 해서 신체가 좀 아팠어요. 이제 그러한 경우라면
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.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네? 그러면 뭘까요? 그렇게 해서 신체에 무리가 갔으면 우리 신체는 회복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또 통증에서 벗어나서 더 몸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력 운동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.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뻐근한 근육통이 생겨요. 근데 그러한 통증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주 좀 그러한 통증을 만날 때는 되게 좀 신이 나죠. 신이 나죠. 왜냐면은 이게 근육 운동을 한다라는 것,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역계를 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. 일종의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서 그 손상되는 과정에서 우리 근육이 더 회복되면서 금속류가 더 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.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통증은 감소될 것이고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무리를 해서 어떤 동작에 무리가 되었거나 그래서 우리 몸이 좀 실제로 어떤 손상이 있었다면 그 손상 정도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예상될 수 있는 건 이제는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죠.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그렇게 예측될 수 있는 통증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이 아닐지도 모르거든요. 우리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. 특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,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프고 뭘 안 했기 때문에 아프고 그런 것이 딱히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괴로우니까, 또 그 괴로움을 만나기 싫으니까 이제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몇 번 지나쳐야 될 과정일지도 모른다. 결국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, 결국 내가 이 통증을 잘 극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냥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보시길 바래요.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해보니까 뭐 가령 허리를 젖히거나 뭐 턱을 당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운동들을 할 때는 이 고통이 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으시면 그러한 것들을 몇 번 더 반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뭐 저는 이렇게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, 자기만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냥 이렇게 그 고통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죠? 네, 없어도 뭐 어쩔 수 없죠.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. 다시 또 여러분이 한번 회복된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또 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 경험들을 좀 믿고 이것도 지나가는 통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통증은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붙잡을 필요는 없죠.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통증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아프면 또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질 거예요. 다시 그걸 처음부터 시작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고 걱정도 많이 되고 이걸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내려놓게 되거든요. 그래서 많이 아플 때 우리가 하는 게 들어눕는 거죠. 일단은 안 움직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기를 바래요.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예상대로 다시 그걸 하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고요. 그럼 또 엄두가 나지 않고요. 그 과정, 다시 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계속 그 우울함 속에 거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. 너무 아플 때조차도 여러분이 평소에 원래 하셨던 그 재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그런 목표들 있잖아요. 그거를 해 나가기를 바래요.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요? 그러면 절반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. 그때는 그래도 뭐 내가 1시간 걷기를 했다면 근데 이제 너무 아파서 힘들다 라고 하면 아예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는 30분이라도 걷는 게 좋습니다. 억지로 한번 걸어 보세요.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. 내가 이 정도의 통증을 견디면서 걸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극복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
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. 그리고 또 다시 그거를 해 나갈 때, 다시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1시간을 걷는 걸로 예를 들면, 아예 안 하다가 다시 5분씩 늘리는 것보다는 한 30분이라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시 늘리는 게 원래 그 재활을 했던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에 시간이 더 짧게 걸리겠죠.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건 뭐냐면,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조차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. 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면 조금은 줄도 좋지만 그렇다고 아예 포기는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. 그것을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진심이에요.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재활이 좀 평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근데 평탄하게 잘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꼭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.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제는 나을 시기가 더 가까워왔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. 고통스럽죠. 하지만 그 고통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또 힘을 내셔서 계속 재활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